김덕진의 SNS 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네. 잘생겨 보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기자님 자유언론상 수상했다고 축하했다고 지금 제가 오프라인으로 막 이랬는데 그것 때문이신지도 이렇게 처음부터 앞으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그 김덕진 부소장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논문을 쓰셔야 돼요, 이제. 논문 통과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절 또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괜히 팩트체크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정기적으로는 못 나오시지만 가끔 나와서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분석해 주시고 그러실 알겠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 특집으로 준비해 보셨다고 그래서 어떤 거 준비해 보셨나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1년 동안 또 우리가 정치 또 하면은 계속 떠올리는 키워드들이 너무 많았는데 뭐 이러다가는 이제 뭐 깐난 얘기들 엄마 하기 전에 뭐 국회, 검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옹알이로 검찰, 검찰, 뭐 국회 아니면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올해 이 국회, 검찰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워낙 이슈가 돼서요. 오늘은 이 1년 동안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검찰 그리고 국회 그리고 조국과 관련돼서 어떤 추이들이 있었는지 분기별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분기별로 떠오르는 키워드나 좀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뉘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1년 동안의 정치적인 흐름을 보기에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보죠, 그러면. 네, 일단은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를 볼게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계속 검찰이고 초록색이 조국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국회라는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조국은 이제 조국 전 총리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필터링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로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분기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언급량이 이제 검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 K가 1000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그 국회에 대해서 150만 건. 주황색인 거죠? 네네네. 153만 건 정도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126만 건 정도였어요. 조국은 일단 많지 않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 키워드 중에 두 키워드가 3월 중순부터 이제 좀 탁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국회라는 키워드는 1월 초에도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럼 그때 그 세 가지의 키워드의 좀 키워드 맵부터 먼저 볼게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의혹, 재판, 경찰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버닝썬 이슈랑도 좀 같이 섞여 있었던 이때 버닝썬이 있었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학의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큰 이름들이 좀 이때 또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키워드부터 보면 두 번째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 그때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뭐 개혁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뭐 시끌시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키워드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국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키워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라는 키워드가 이제 좀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4월에 이제 아주 불꽃을 확 튀우는 이제 그 키워드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뉴스를 좀 볼게요. 이때 그럼 1분기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 이슈인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검찰에 대한 어떤 뭐 이슈 특히나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뭐 영장 청구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뭐 포토라인에 섰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2차 조사, 뭐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일부 드루킹에 대한 이슈도 좀 보였습니다. 손혜원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로 이제 조국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식의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공청회나 아니면은 이제 2월 국회 안개 속이다. 그럼 이때서부터 계속 뭐 1년 내내 안개 속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5.18 망언과 관련된 뭐 이 얘기들까지 뭐 이런 얘기들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4월부터 6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월부터 3월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막 큼직큼직한 이슈보다는 이슈들이 조금 이런 이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4월에 딱 가보면은 갑자기 국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툭 치고 올라오는 거를 4월 달에 볼 수 있죠. 4월 초와 4월 중순, 말쯤에 굉장히 국회가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이따가도 좀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벌써 머릿속에 좀 잊혀져가는 그런 엄청난 또 일들이 이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의혹, 뭐 아니면 검찰총장 이 정도의 좀 큰 키워드들은 안 보이는데 조국과 관련돼서도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좀 조용했었죠. 그러니까 이 4월부터 6월은 거의 국회와 관련된 키워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관련된 키워드를 좀 볼게요. 국회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은 반대, 뭐 자유한국당, 의원 못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슬슬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그죠? 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슈를 보면 좀 더 자세합니다. 관련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전 분기에 있던 수사가 이어져서 뭐 윤중철 검찰 조사 거부, 아니면은 뭐 부정채용 KT 뭐 압수수색, 아니면 코롱 뭐 수사 뭐 등등등의 다양한 기업 수사한 것들, 뭐 삼바 이슈들, 뭐 삼바 뭐 이런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였고요. 조국 관련 키워드는 여전히 뭐 이때까지는 뭐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고 조국과 관련된 뭐 다양한 뭐 소식들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국회와 관련돼서 딱 가보면은 국회에서 뭐 소위 말해서 맞고 뚫고 축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의 싸움, 뭐 멱살잡이 뭐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으로 돌아온 동물국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었고요. 뭐 패스트트랙 표결 뭐 등등 청문회 관련 이야기, 선거제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당 강력 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 기사에 빠루가 없네요. 그거 기대했는데 빠루가 나오는 노루 발톱법이 한 탑 한 20, 30 가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탑 테만 뽑아가지고 그런 건 좀 보이지 않았네요. 벌써 옛날 얘기 같은데 올해 일이었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한 정말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역시 이제 7월, 9월에 얘기를 해야겠죠. 7월, 9월에 얘기. 이때 이제 이 얘기를 딱 가보시면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7월부터 9월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소위 이때가 8월 이후부터인데 어떻게 여름 휴가를 나간 건지 7월부터 8월까지는 모두 다 잠잠해요. 검찰, 조국, 국회 모두 다 잠잠하다가 이제 갑자기 8월 중순부터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툭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본 문제가 하면서 이 세 개가 다 별로 크게 이슈가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옛날 역사적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세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어떻든 모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이슈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딱 지나갔더니 이제 조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툭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당연히 조국과 관련된 이슈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히 검찰이겠죠.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두 곳에 좀 관심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국회는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좀 줄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검찰과 관련된 뭐 키워드들 그리고 뭐 조국 국회 뭐 관련된 키워드들 역시 여러분 좀 보신 것 같아요. 국회와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뭐 국회의원 조국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관련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 역시 검찰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취임 이후의 이야기들,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조국과 관련돼서는 역시 조국 관련 조사 이런 키워드들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좀 지난번에 있었던 이슈나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특별히 막 큰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관련된 뭐 이야기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들도 국회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지나서 드디어 이제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에 왔는데 이때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건 10월에서 이제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여전히 검찰 조국 관련된 이슈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이후에 12월까지는 좀 잠잠한 형태인데, 이렇게 1년을 돌아봤을 때 국회는 무슨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회는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 어떤 법안 처리나 이런 거 관련돼서 실제 이슈들이 특별히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그냥 그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관련된 이슈로 이 3분기, 4분기를 뒤덮다가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잠잠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약간 최근에 12월 좀 튀는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검찰을 보면 역시 이때 이제 촛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나오는 것이 4분기에 좀 있었죠. 그러게요. 촛불. 서초동, 뭐 촛불, 뭐 사퇴라는 키워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이건 검찰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그런 쪽 좀 가깝고요. 역시 공수처라든지 이런 키워드, 의혹과 같은 이런 키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연관 키워드에 역시 윤석열 장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제일 핵심으로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국회와 관련돼서는
아, 참, 이때나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좀 키워드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그 외에 법안이라고 하는 참 키워드가 있는데, 저 다음이라는 거는 이번에 제대로 못 해결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국회는 여전히 올해도 법원과 관련된 언급은 별로 좀 보이지 않았다. 못한다, 막 이런 거 있고. 네, 그러니까요. 선거도 조그맣게 보이네요. 이제 네, 벌써 선거 준비 들어가는 거죠, 이제. 관련 뉴스들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4분기에 있었던 검찰 관련 이슈들을 보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조국과 검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이제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제 나왔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국과 관련된 뭐 키워드는 여전히 이제 그 비슷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에는 참 이제 좀 이런 키워드까지 나오는 거죠. 뭐, 뭐 개학이야, 검찰 개학, 뭐 국회 앞 개검 타령, 뭐 이런 이제 국회 앞 개검 타령. 네, 이거 약간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데 이런 뭐 어떤 뭐 헤드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했다라든지 뭐 국회 생중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뭐 이런 거죠. 뭐 국감이나 이런 거 나오지만 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게 정말로 올해는 참 국회에 관련해서 아쉬운 좀 느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아, 그렇군요. 제가 작년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볼 걸 그랬네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검찰, 국회 세 개를 보니까 답답하네요. 내가 답답하고 또 내년에는 제발 좀 제대로 예쁜 키워드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정치 좀 보면. 자, 국회 관련해서 네, 한 번 더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보시면 이제 그 12월 거에 보면 맨 뒤쪽에 조금 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좀 무슨 이슈가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일주일로만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국회라는 단어. 검찰 조국 국회로 먼저 해봤는데요. 국회. 세 개로 했더니 검찰과 관련된 이슈가 좀 이번 주에도 좀 튀었어요.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이슈는 최근 한 이틀, 3일로 딱 좁혀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보다 좀 언급량이 많았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에 봤든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재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윤석열 사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조국은 뭐 여전히 비슷한 키워드들이니까 넘어가고, 국회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있죠.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그리고 이제 집회, 폭력. 뭐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방금 전에 김환 기자가 와서 한번 훑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3일로 좁혀서 3일로 국회만 떠오르는 키워드들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연말이라서 한번 좀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와 관련돼서 국회의원이라는 키워드가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황교안, 그리고 국민 대표 못한다, 뭐 사건, 검찰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지난주보다 많이 떠오른, 그러니까 전체 언급량 말고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던 핫 키워드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집회, 태극기, 뭐 폭력, 시위, 폭력 사태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국회는 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에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이분이 지금 군산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흑석동에서 있었던 그 집에 판매한 돈의 차액을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기부를 하겠다. 되면 하는 건가요? 안 되면 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네요. 지금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화제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딱 떠오르는 키워드 말씀하신 대로 좀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와 집회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2차 키워드 분석 한 번 더 해봤어요. 국회 집회 도대체 뭐길래 봤더니 역시 폭력 사태, 태극기, 당원, 무법, 계단, 망신, 불행하다, 불법 집회, 뭐 성추행, 안 좋은 키워드는 다 나오네요. 그렇네요. 뭐 범죄 집단인가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태극기를 읽으면서 안 좋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참 이 태극기라는 키워드 이따가도 그래서 감성 분석을 좀 더 할 거지만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시위와 관련돼서 제가 긍부정 분석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국회 시위나 국회 이런 집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또 수치가 나왔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더 압도적입니다. 98%. 사실상 99%. 네, 사실상 99%. 예. 네.
긍정 1% 뭔지 아세요? 잘하단데요. 내용을 보니까 잘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 빼면 뭐 거의 그냥 국회 시위에 대해서 100% 부정이죠. 그래서 조롱, 뭐 적반하장, 비난, 반대, 뭐 틀리다, 욕설, 버리다, 망언, 난동, 뭐 각종 이런 키워드들로 뒤덮였던 SNS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황교안 대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회 시위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예요.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황교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회 민심은 시위. 답을 알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키워드만 보면 큰 거 딱 보시면 압니다. 황교안, 뭐 요구, 폭력, 국회, 경찰회사, 뭐 대국민, 뭐 등등등의 태극기 부대, 삽질, 조롱거리, 맨비나, 뭐 아수라장, 뭐 애국 시민, 불법, 뭐 가운데 똥덩어리. 똥덩어리도 있네요. 똥덩어리가 이게 뭐죠 이게? 뭐 이런 키워드들이 국회 시위인데. 이런 키워드를 좀 볼 수 있고요. 옛날에 그 뭐였죠? 백투벤. 똥덩어리 이거 말했어요. 똥덩어리 똥덩어리 얘기하시는 거.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태극기. 태극기가 좋은 단어인데 이게 긍부정 태극기 분석을 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정이 66%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태극기라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도 아니고 뭐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태극기라는 단어로 한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태극기가 태극기의 느낌이 난동, 행패, 진상, 욕하다, 위반, 뭐 연병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뭐 이런 키워드들처럼 참 마음이 안 좋고요. 태극기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던 그 태극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긍정에서는 좀 뭐 자랑, 찬성, 아름답다, 귀하다. 원래 이런 의미잖아요. 1987을 영화도 아니라 과거에 실제 있었던 건데 그 부산에서 그때 집회에서 태극기 우통을 벗은 남성분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큰 태극기 들고 뛰어가는 모습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국민 저항의 상징으로도 태극기가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뭔가 이런 걸로 쓰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태극기의 어떤 상징 되찾아오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NS에서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는 이스라엘기를 드리고 좋아하시잖아요. 이스라엘기하고 성족을 좋아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태극기는 좀 회수를 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는 국회 집회했잖아요. 그럼 국회 갖고도 일주일 해봤어요. 아까 좀 켜올랐으니까. 근데 국회거든요. 국회인데 죄송합니다. 국회가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황교안이라는 키워드로 해봤어요. 이게 황교안인가요? 네, 황교안으로 해봤어요. 황교안으로. 황교안으로 했더니 연관 키워드 제일 크게 이건 지금 황교안부터 황교안 키워드를 보게 되면 연관 키워드로 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태극기 부대가 나와요. 아니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니라 태극기 부대 대표인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 자유한국당보다는 작은데 이제 자한당, 그러니까는 약자로 부르는 것보다는 태극기 부대가 거의 비슷하고 크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태극기 부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인물들을 보더라도 뭐 심재철, 서른, 전광훈, 나경원, 윤석열,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뭐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고발, 책임, 뭐 싸움, 집회, 선동, 처벌, 정치 깡패, 불법 폭력 이런 키워드가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제작진 영상이 준비된 게 있나요? 이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집회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이 영상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뭐 집회는 아까 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황교안 대표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보이지 않는 걸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우리 제작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2시간이요. 지금 제가 아까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분명히 6시 시작이었고 제가 이제 나오는 시간을 계속 제가 마지막 코너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갈수록 늦어지더라고요. 2015년 11월 17일
이게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입니다. 그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군요. 네. 불법 집단 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잣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랬던 분께서 좀 뭐 바뀌신 것 같은데. 그랬던 분이 바뀌었죠. 언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황교안은 학도호국단 단장이었다라고 이종걸 의원이 얘기를 했군요. 네.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종걸 의원이 경기도 동기 동창인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원래 조금 친권력적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국회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연관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회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 번 더 분석을 했을 때 이번 주에 좀 나왔던 키워드 중에 흥미로운 게 비례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나왔어요. 비례. 국회와 비례. 네. 그래서 비례? 뭐지? 라고 이제 좀 찾아봐서 국회 플러스 비례라는 걸로 2차 키워드 분석을 한 번 더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기 나오는 겁니다. 뭐 비례대표, 연동형, 지역구, 선거법, 뭐 석패율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또 연관돼서 나오는 게 비례한국당? 뭐 이런 키워드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거 도대체 무슨 키워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소위 꼼수 아닌 꼼수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온라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예, 비례대표가 사실은 국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에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 테스트 한번 봐볼까요? 네, 국회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십사감성을 해봤는데요. 싫고 실망입니다. 싫은데 실망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망이 조그맣게 있고, 네, 실음이 76%, 예. 실망이 13%. 근데 제가 이거 분석할 때면 좀 불안한 게 맨날 실음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아 뭐 이런 거 해보면 그런 거 해보면 뭐 옆에 있는 왼쪽도 나와요. 그런데 계속 좀 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몰리죠. 그래서 왜 싫은가 봤더니 국회에 싫다라는 거에 대한 관련 키워드가 욕하다, 위협, 뭐 수수방관, 창피하다, 비판, 꼼수, 안되다, 난동, 뭐 규탄, 폭언, 뭐 깡패, 압박, 뭐 욕을 읽을 수는 없어서 뭐 싫다, 분노, 비활, 교활, 후지다 이런 키워드까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딱 국회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그대로고요. 실망은 왜 실망했냐? 난동, 국회 난동, 망하다, 엉망, 한심, 꼬라지, 무능, 우습다, 행패, 혐오, 약하다, 망가뜨리다, 뭐 비판, 헛소리, 뭐 개탄스럽다, 욕설, 실패까지. 정말 안 좋은 단어들은 다 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정치 혐오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이제 비열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정치 혐오에 빠지면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1%라도 좀 재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자, 검찰 관련해서 우리 십사안정 도움이 많겠죠, 당연히. 검찰은 사랑스럽잖아요. 이 감동, 기대, 조음 이런 거 원래 안 나오는 분석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군요. 실음이고요. 그나마 얘는 실음인데 실망보다는 실음 다음에 좀 짜증이. 짜증이. 네, 실음 짜증 뭐 이렇게 전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보면 짜증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음 키워드 보면요. 뭐 이제 뭐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리, 뭐 미치다, 의혹, 고발, 뭐 이기적 남용, 왜곡, 억지, 비난, 양아치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뭐 멍청하다, 두렵다, 시끄럽다, 편파, 싫다, 사기 뭐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검찰과 국회 막상막합니다. 누가 더 안 좋을지 내년에는 좀 둘 다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재미, 뭐 좋음, 막 이런 게 감정 분석이 좀 다채롭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짜증이 싫으세요? 아니면 실망이 싫으세요? 저는 짜증이 더 싫을 것 같아요. 국회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라 검찰이 더 안 좋은 걸로? 네,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서비스 준비를 좀 해보셨다고. 제가 이거 하려고 오늘 엄청 고생했어요. 앞에 분석보다 이게 더 걸렸습니다. 이거 뭐
해주셔서 부탁을 하셔서 했는데 정말 노가다. 노가다의 끝. 예. 네, 노가다의 끝이었습니다. 뭐냐? 예. 이제 우리 어쨌든 채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어쨌든 우리 프로 핫식스의 코너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들 예. 그걸 한번 조회수 기준으로 네,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우리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박중규 기자, 박중규의 브리핑 식스가 있고 이경락의 키워드가 있고 네. 그리고 알법한 언니, 조우람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의 전망, 그 이유미의 스포츠, 정주식의 아무말 소잔치, 김기철의 빨간 펜, 김우재의 융합과학, 민월련의 탈곡사들, 김덕진의 SNS, 그리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최백은 교수도 방금 왔다 갔고요. 굉장히 많네요, 우리 아니 코너가. 무슨 코너가 11개나 돼서 아니 무슨 지상파도 아니고 이게. 더 놀라운 건 이거 말고도 특집 코너 맨날 있잖아요. 맨날 있죠. 네, 특집 코너 다 합하면 거의 뭐 15개, 20개 돼가지고 이거 분석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정리라도 잘 돼 있으면 분석이 쉬워요. 근데 이거 정말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네, 정말 있는 모든 영상 다 보고 영상에 있는 조회수 다 엑셀에 넣어가지고 다 계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인기 있는 코너. 네, 어떤 일단은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우리 생방은 이제 뺐고요. 생방 프로는 여러 가지를 하니까 코너별로 잘라져 있는 클립들 있잖아요. 그 클립의 횟수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클립 수가 적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1년 동안 누적이니까 1년 동안 누적으로 조회수 기반으로 클립 기반으로 해서 11개 코너 중에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과연 1위가 뭘까요? 1위. 네. 뭘 것 같으세요?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2위는 뭘 것 같으세요? 2위. 2위는 제가 보기에는 박원석의 전망.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생겼잖아. 자, 3위까지만 물어볼게요. 3위는 뭘 것 같으세요? 3위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백은 교수가 팬이 많아요. 야, 이게 제가 보니까 MC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3개 다 맞추셨어요. 3개 맞췄어요? 네, 근데 순위는 조금 틀렸는데 어쨌든 3개를 다 맞추셨어요. 1, 2, 3위를. 놀란 게 일단은 1위가 박원석의 전망이에요. 1위가 박원석의 전망, 2위가 이제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그리고 3위가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이게 3개입니다. 저 농담이 아니라 전혀 들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유가 조금 비슷해요. 왜냐면 그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좀 놀란 게 클립 수가 제일 적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이게 3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임팩트가 있었다. 그리고 박원석의 전망은 진짜 잘생겨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나오고요. 이제 제 코너는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중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짰다고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6위. 제가 오늘 거의 다 맞춰요 지금. 이게 역시 매일매일 MC 보시는 분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외에도 뭐 4호위권의 뭐 김기철의 빨간 펜이나 민원영의 탈곡사들처럼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코너들 역시도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셔서 1년 동안 어쨌든 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하는 데는 3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하려고 몇 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순위하느라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덕진 부소장이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 표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초기면 제가 지금 표절에 피입자만 꺼내도 바로 기사 올라갈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그럼 바로 이제 의혹 난리 납니다. 좋은 논문 쓰시고 또 가끔 가다가 정말 분석할 게 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한 번씩 분석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의 SNS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